2025년 12월 4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방송을 띵까먹었던 날들이 좀 있는데요. 2026년 증시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머리가 지금 깨질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한 11월 달 정도 돼서 여러분 내년도 증시는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듯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뉴욕 증시 그림을 크게 한번 그려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부터 12월 3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볼 텐데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증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께 넌지시 전해드린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 증시 전망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방송을 띵까 먹으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뭔가 그 미안함 그건 조금 제 스스로 이렇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이럴 줄 알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12월 1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이 좀 3일 동안에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다 읽어야 되니까 뭐 다우가 얼마 됐고 나스닥이 얼마 됐고 이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뺄 수 없는 미국 경제 지표고요. 12월 1일 월요일 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11월 ISM 제조 PMI 지표였는데 10월 달에 48.7이었다가 이날 발표된 11월 달 PMI 지표는 48.2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9개월째 위축 국면입니다. 자, 위축 국면이라 함은 기준선 5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는 10월 달 52.5였는데 11월 달 52.2로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을 엄청 많이 해놨거든. 여러분, PMI 지표는요, 제조업 PMI 지표가 있고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는데요. 기준은 50이고요. 서비스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조금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이날 발표된 제조업 PMI 지표는 못 나왔고 ISM 제조업 PMI 지표는 9개월 동안 경기 위축 구간인 50 이하에 하회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자, 이슈를 좀 체크해 보면 12월 1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제가 잠시 전에 여러분 12월 1일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12월 첫 거래 하락 마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했거든요. 여러분 몇 달 전에 NK 트레이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늘 그렇듯 여러분 증시가 하락하니까 재료를 찾다 그 재료를 갖다가 붙인 겁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알긴 알죠. 미국의 경기 부진, 경기 둔화, 나아가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시야를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왜 뉴욕 증시를 하락하게 시켰는 이유를 좀 찾아봐. 야, 일본이 금리 인상할지도 모르겠대. 야, 그럼 NK 트레이드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붙인 겁니다. 왜냐?
제가 이 얘기를 사실 10월 2일 날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방송을 못했는데 왜 제가 핑계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 올랐나요? 내렸나요? 올랐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내렸다가 종가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NK 트레이드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NK 트레이드에다 붙여놓고 그것만 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이 12월 1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겠다고 하는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장단점 검토하겠다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조정은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르지 않아야 한다. 혹시 12월 19일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하지? 금리 인상하면은 일본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자금이 유출돼서 뉴욕 증시 하락할 테고 이런 분위기를 12월 19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벌써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12월 1일 여러분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면 NK 트레이드 이야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겁니다. 자, 주식은요.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여러분들에게 안대를 씌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짚어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 상승 마감했잖아요. 다시 4,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그리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새날방송 나가서 한 얘기 있죠. 저는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시장의 질이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꾸 우리가 뭐 코스피 4,000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더 기대하는 거는 코스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느냐 15층에서 떨어지냐 그 얘기예요.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제와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장중에 4,0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진행될 거라고 제가 아파트 떨어지는 이야기 하면서 해드렸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코스피가 4,000 또 찍었네, 뭐 또 다시 4,200 갈 거네 말 거네 여기에 꽂혀 있어 버리면 어제는 흥분했다가 오늘은 우울하고 무슨 뭐 조현증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세는 이미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의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주지 않고 샀다 팔았다 얼굴색을 바꾸면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새날방송 나가서 4,000포인트 갔어요. 회복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회복했잖아요. 이제 다시 4,200 갈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합니다. 오히려 진영방송이기 때문에 뭐 제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겠어요. 뭐 그래 갈 수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중에 혹시 그게 피해가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저의 그 시황 보는 철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집 팔아도 주식 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마다 비중 확대하라는 얘기 안 하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올라오면 적당히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났으면 팔아서 다시 재매수하지 말고 결제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금을 꼭 출금하라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해라 그 얘기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안 먹혀요. 오히려 실질적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제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뉴욕 증시로 넘어가서
자, 중국인민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기와 자금 세탁 불법적인 국경 간 자본 흐름에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혹시 하락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웃기는 소리고요. 자, 연말 소비 시즌. 소비동향 데이터 서비스에 따르면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의 조사 결과 소매 업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도비 애널리스트가 며칠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소비가 전년 대비 9.1% 증가했습니다라고 발표했었죠. 자, 연말 쇼핑 대목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기준으로 월마트, 홈디포가 강보합, 코스트코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요, 꼭 물건 많이 살 수 있어요. 그죠? 워낙 싸게 파니까. 어차피 신용카드로 긁으니까. 문제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쫙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돈을 깍꿍하고 쓰고는 지금 돈을 안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 미국의 경기 둔화입니다. 근데 뉴욕 증시 그 어디를 후벼파도 경기 둔화 얘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금리 결정 부분은 12월 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87.6%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어요. 기술주 중심의 위험 선호 심리 확산으로 상승 마감했다. 그 전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다 얘기 쑥 들어갔습니다. 자, 금리 결정 화요일 기준으로 89.1%,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90%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트럼프가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차기 연준 위원장으로 소개했다. 트럼프가 이렇게 소개했으면 얘는 그냥 되는 거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그렇게 별로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었다가 점점 경쟁 심리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이 최신 AI 칩 트레이니엄 3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자, 방송을 띵까먹지 말아야지. 방송을 띵까먹고 이렇게 3일치를 하려니까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막 꼬입니다. 자, 12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커졌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자, 여러분 12월 1일 날 나왔던 NK 트레이드 이야기 어디 갔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요, 미쓰리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분명히 12월 1일 날 뉴욕 증시 하락한 거 전문가들은 NK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라고 저를 비웃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시비를 걸어보세요. 야, 12월 19일 금리 인상하는 일본 때문에 NK 트레이드 문제 생길 수 있다며. 아직 여러분 일본 금리 인상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뉴욕 증시 하락할 때만 NK 트레이드가 문제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문제고 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그 얘기 쑥 들어가냐고요. 뭐 뉴욕 증시 상승하면은 12월 19일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없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날 경제지표 11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제조업 PMI 지표는 ISM 같은 경우에는 9개월째 기준선 50 아래에서 하회하고 있고 S&P 글로벌은 50 이상에서 머물러 있긴 하지만 전월 대비 부진했고 이날 발표된 서비스 PMI 지표는 ISM 서비스 PMI 지표,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표 모두 5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건 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왠지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자,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부터 10일 다음 주입니다.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확률 89.1% 반영되고 있습니다. 90%를 못 넘고 있어요. 자, 고용지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월요일 뉴욕 증시부터 수요일 뉴욕 증시까지 막 빠르게 방송하면서 지금 대략 한 6, 7분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고 지금 제가 갑자기 속도감을 확 줄였습니다. 왜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미국 뉴욕 증시 어디를 봐도 후벼 파도 미국 경기 둔화 이야기는 없다고 했잖아요.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했더니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민간 고용지표 ADP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어머 ADP 민간 고용지표 부진해서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한대 요 1편 약간 아베마 같은 생각으로 주식을 하면은요 시황을 평생 못 본다고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11월 ADP 전미 민간 고용 보고서 여러분 혹시 예상치 기억합니까? 지난번에는 2만 명 증가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원래 10월 달에는요. 4만 2천 명 증가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예상치가 2만 명 반토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상치가 10,000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대요. 눈높이를 더 낮춘 거죠. 그런데 문제는 10,000명은커녕 오히려 전월 대비 32,000명 감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냐면 2022년 11월 달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야 미쓰리 나 거기 너무 멀어. 나 가까운 데 갈래. 그럼 가까운 데로 가보죠. 2024년 작년이에요. 작년 8월 달 8월 첫 번째 주에 발표된 노동부의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지금처럼 감소한 적도 없고요. 그죠? 그래도 그때 꽤 수치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보자마자 물론 그거 말고도 노동부의 고용지표 말고도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부진했었어요. 이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월 5일 월요일 증시 개박살 났잖아요. 뭐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결국 9월 달에 연준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50bp 금리 인하 했잖아요. 딴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그 고용지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되게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미 미쓰리 머릿속에는 길게는 뭐 10몇 개월, 짧게는 뭐 8, 9개월 정도 전부터 미국은 정점을 찍고 경기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계속 주례장창 주장을 했는데 정작 미국은 미쓰리 무슨 개소리야. 미국 고용이 얼마나 좋은데 고용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경기 둔화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월 달에 고용지표 부진한 거, 그 부진한 수치가 뭐 32,000명 감소였습니까? 뭐 고작 1, 2만 명 증가였습니까? 완전 지금과는 고용 수치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왔는데 지금 셧다운 때문에 노동부 고용지표는 정작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아마 셧다운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이 더 부진해질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반영이 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주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25bp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고용이 안 좋으니까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래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89% 나오잖아. 그래서 다음 주 연준이 25bp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좋아질까요? 작년에 이거보다 훨씬 좋은 고용 지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단어 하나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뉴욕 증시가 결국 9월 달에 50bp 금리를 인하했는데 지금 엉망진창, 셧다운까지 엉망진창 경제 지표를 가지고 고작 25bp 금리 인하한다고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다음 주 금리 결정한 다음에 펼쳐진 뉴욕 증시 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했죠. 소상공인과 소매업 중심으로 경기 악화가 확인했다. 경기 악화가 확인된 게 아니라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고요. 이거를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bp 금리 인하 효과가 없을 거라고요. 자, 기술주 약세. 이미 기술주는요, AI 거품 지금, 꺼지고 있어요. 그죠? 느낌 좀 묘합니다. 더 인포메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AI 에이전트 제품에 대해 매출 성장 목표를 낮췄고 영업사원들의 판매 할당량 줄였다고 보도하니까 해당 제품의 매출 목표가 달성하지 못해서 올해 목표치 절반을 조정한 것이다 라고 해석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아닌데 라고 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빠졌습니다. 대신 월마트, 홈디포, 코카콜라 같은 굵직굵직한 굴뚝주가 상승했고요. 그렇다고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랠리에서 AI는 지금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우아한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하게 떠있지만 물속에서 막 바둥바둥 하는 것처럼 지랄 이은병 발광을 하지만 결국 거품은 꺼지고 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년도 증시 전망 이야기 풀어가면서 쭉 한번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늘 해드렸죠. 아파트 15층 이야기, 당장 어제 새날 방송에서도 4천원 또 깨질 수 있는데 코스닥이 기대가 되고 질이 더 중요하고 변동성 확대될 거고 외인은 단타치고 있고 이런 얘기 다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쓰리랑 잘 함께 잘 따라오시면 2026년도도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증시 분위기 조금씩 질금질금 질척질척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